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ASML 기술 탈취한 중국, SMIC, 칠라노로 TSMC, 삼성의 도전, 미국 제재가 변수,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술 탈취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만만의 문제도 아니죠. 지금 이번엔 슈퍼 울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의 기술이 탈취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SMIC는 칠라노 미세 공정 기술 상용화를 통해서 TSMC와 삼성전자 등 경쟁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칠라노까지는 DUV 공정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지만 EUV는 미국의 제재로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칠라노 이하 공정으로의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 ASML 기술 탈취한 중국입니다. 6일날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최근 중국의 유망 벤처기업인 동팡 징위안 일렉트로닉스가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지적대상권을 도용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ASML은 2021년 기준 171억 달러 규모의 노광 장비 세계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이죠. ASML이 중국 기업에 탈취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프트웨어는 광학 근접 보정 기술입니다. 자, 이것을 볼더라도 광학 근접 보정 기술, 이 보정을 통해서 이 반도체를 미세하게 깎아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우리 알 수가 있겠죠. 이는 ASML 매출의 1% 미만을 차지하지만 반도체 회로의 인쇄 단계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광 공정에서 이 미세 공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반도체를 제대로 그려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ASML의 기술 탈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중국의 기업인 엑스텔은 ASML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8억 4,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가 있죠. 당시 엑스텔은 파산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모 회사인 동팡 징위안 일렉트로닉스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엑스텔이 문제가 아니라 동팡 징위안을 가지고 지금 수를 걸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동팡 징위안 일렉트로닉스는 현재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죠. 중국의 모든 반도체 업체, 거의 모든 반도체 업체라고 보면 돼요. 모든 반도체 업체가 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블룸버그는 두 회사가 2014년 전 ASML 엔지니어링 유종창에 의해서 한 달 간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은 유종창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엑스텔과 동팡 징위안을 공동으로 해서 하나는 바지, 하나는 본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죠. 이는 ASML은 엑스텔이 자사의 소프트웨어용 코드를 훔쳐서 동팡 징위안 일렉트로닉스와 공유했을 것이라는 주장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중국은 자국민에게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을 훔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는 중국이 첨단 기술에서 도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미국 FBI의 주장에 대해서 악의적인 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반중국 정치인들은 도용 주제를 이용해서 중국을 더럽혀왔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동팡 징위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ASML의 소프트웨어를 도용한 것을 지금 확신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SMIC가 칠라노 도전, 미국 제재가 변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 SMIC가 칠라노 미세 공정 기술 상용화를 통해서 TSMC와 삼성전자 등 상위 위탁 생산 경쟁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SMIC와 같은 경우는 16나노에 대해서 대중화를 시켰어요. 양산이 이미 됐죠. 그리고 12나노로 접근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7나노도 이미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DUV 공정,
그 불화르곤 공정을 통해서 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공정이 7나노 공정, 그리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EUV 노광 공정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SMIC와 같은 경우는 EUV 노광 장비가 들어오길 바랬었던 이러한 나라죠. 그리고 지금도 중고 EUV 노광 장비가 어디가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해서 한두 대 정도 들어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SMIC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TSMC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른 반도체 장비 수급 차질이 큰 걸림돌로 남아있어요. 7나노까지는 어떻게 그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첨단 노드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7나노 이하 공정, 이하 공정은 전혀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19일 증권 전문지인 시킹 알파에 따르면 SMIC는 앞으로 7나노 반도체 미세 공정을 주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연구 개발과 신규 반도체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SMIC는 이미 7나노급에 해당하는 N+2 공정을 도입해서 고객사 반도체 생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 공정인 8나노 N+1 공정 반도체 양산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미 그 반도체 공정 개발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이미 들려왔던 사실입니다. 이 기술은 TSMC와 삼성전자 등 상위 경쟁사 최신 공정인 4나노 미세 공정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뒤처진 기술에 해당을 하지만 신규 공정 도입에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7나노급 파운드리 공정은 여전히 모바일 프로세서 그리고 CPU 등 고성능 반도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퀄컴과 같은 경우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 아직도 7나노 이상 공정을 사용해서 여전히 CPU와 GPU와 이러한 것들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지금 불화르곤의 최종 단계인 7나노를 성공을 한다면 이것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은 명명백백해지죠. 그리고 반도체 미세화 그리고 지금 현재 7나노 공정이라 할지라도 이 그 후공정을 통해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특히 인텔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7나노 이하 공정이라 할지라도 그 후공정을 통해서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8나노 및 7나노 공정은 상위 파운드리 업체에서 아직까지도 해당 공정을 활용하고 있는 중, 그리고 현재 그 여러 가지 최첨단 공정 중에 그 모바일에 대해서는 점점 발전이 해왔지만 그 통신장비 업체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7나노 공정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SMIC가 중국의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7나노 미세 공정을 앞세워서 파운드리 수주를 확대해 나간다면 TSMC와 삼성전자 등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으며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12나노 미 이하 공정에 대해서 포기했던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VIC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도태가 되겠죠. SMIC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7나노 공정까지는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개발했던 TSMC의 전철이 있습니다. 이 TSMC가 이미 7나노 공정에서는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상용한 적이 있어서 SMIC의 행보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죠. 시킹 알파도 SMIC가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7나노 공정을 상용화한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파운드리 업계 전반에 공급 과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전망을 했죠. SMIC가 7나노 공정에 성공을 하게 되면 시장 경쟁과 파운드리 가격 하락까지 이끌 수 있어서 삼성전자와 TSMC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같이 미세 공정 기술 개발에 크게 앞서고 있는 반도체 기업도 SMIC의 빠른 기술 발전 성과와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SMIC는 중국 선전에 23억 달러, 약 2조 9천억 원, 그리고 상하이에 88억 달러, 약 1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고스카 같은 경우는 레거시 공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7나노, 8나노 공정을 이미 개발을 했다 할지라도 양산까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시제품이 나오지도 않았고 공정 개발만 했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까? 이러한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면 이 진행 상황을 일단 봐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정 개발을 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공장을 짓고 양산까지는 수율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펠리클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 이 펠리클이 수입을 해야 되느냐 펠리클을 지금 더 문제가 되는 이러한 부분, 그래도 불아르곤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EUV 펠리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괜찮은 측면까지 있게 되죠. 이미 거의 완성된 공정이 되기 때문에. SMIC 1분기 매출은 18억 4,19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66.9%, 순이익은 7억 5,030만 달러로 같은 기간 200%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SMIC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이후 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2년 동안 굉장히 부를 축적한 회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동차 산업이 집중을 하면서 중국이 SMIC도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코로나 여파로 자동차 차량 반도체로부터 시작된 반도체 부족 여파가 SMIC의 수혜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SMIC는 중국 정부라는 큰 뒷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시장 변화를 주도할 잠재력이 있는 회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SMIC에 대해서 상무부에 제재가 걸린, 그리고 국방부에 제재가 걸린 회사이라는 거죠. 지금 SMIC와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특히 중국의 군대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SMIC의 성장이 제동이 걸렸어요. DUV 장비까지는 미국의 허락으로 ASML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EUV 공정으로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7나노 미만 미세 공정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가 현재 미국의 정부의 제재로 SMIC에 공식적으로는 팔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이 EUV 장비를 통해서 3나노 이하 미세 공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SMIC가 장비 수급 문제로 더 앞선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셈이 되는 것이죠. 시킹알파는 SMIC가 2020년부터 미국 정부의 제재로 ASML의 장비에 사들이지 못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제재가 더 강화돼 다른 장비도 반입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금 SMIC와 같은 경우는 다른 장비를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SMIC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제재는 오히려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SMIC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최신 7나노 공정 생산 라인을 지금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빠르게 확대하기 시작한다면 세계 파운드리 업황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시킹알파는 SMIC의 7나노 공정 활용은 TSMC와 삼성전자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7나노 공정의 본격적 상용화 가능성을 높아 보인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죠. SMIC는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중고 EUV 장비를 사들이는 등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우회하는 시도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전에 아까 금방 이야기했어요. 중고 EUV 장비를 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형 장비라도 지금 EUV 노광 장비를 사들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킹알파는 SMIC는 미국 정부의 제재 이후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대만과 한국에 이어 반도체 파운드리 미세 공정 기술 주요 보유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전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선전정부는 2025년까지 현지의 반도체 설계와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으로 SMIC가 꼽히고 있는 것이죠. 7일 중국 증권망에 따르면 선전정부는 전날 선전시 반도체 및 직접회로 산업 클러스터 액션 플랜, 이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 등에 포함한 가치 사슬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12인치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라인 도입 확대, 그리고 차세대의 반도체 공장과 기술력 확보 등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죠. SMIC는 최근 23억 5천만 달러, 약 3조 원을 투자해서 선전에 12인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선전정부의 지원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파운드리 미세공정 양산 기술력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선전정부는 2025년까지 모두 4개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 전체 연매출 2,500억 위안 돌파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증권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선전 반도체 산업 연매출은 합계의 1,1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20조 7,185억 원을 넘긴 상황. 3년 안에 매출을 2배 이상으로 키운다라는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선전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매출 100억 위안, 1조 8,835억 원이 넘는 반도체 설계 유니콘 기업 3곳, 그래서 팹리스 기업 3곳과 매출 10억 위안, 1,883억 5천만 원이 넘는 반도체 설계 기업을 확보하고 지금 연매출 20억 위안, 3,767억 원이 넘는 반도체 제조기업, 이것은 반도체 제조기업이라는 것은 그 파운드리 기업이 말이겠죠. 파운드리 기업 3곳 이상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거나 유치한다라는 세부적 로드맵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뜯어보면 이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을 지금 선전정부가 키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볼 내용은 SMIC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 7나노로 지금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7나노 미만에 대해서도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고 장비를 구매해서라도 여기에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만약 중고 장비라도 하게 되면 물론 성능이 지금 현 장비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7나노 이하 공정까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 지금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커다란 경쟁자가 한 명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죠.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세우라고 TSMC, 인텔, 삼성전자, 세계적인 3대 파운드리가 다 들어간 상황. 이러한 것에 지금 밸류체인을 완전히 미국 내에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만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는 이란 이야기가 20개 이상을 짓는다 이란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굉장히 어지럽고 또한 그 ASML에서 기술 탈취 문제까지 지금 벌어지면서 지금 중국의 기술 탈취가 어디까지 진행되는 것인지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것을 빨리 대비해야 된다. 한국도 기술 탈취를 안 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